42. 그럼 저에게 긴 미래가 없다면 괜찮겠군요. 무슨 소리야. 경환 이렇게 젊은데. 두렵도록, 부럽도록 젊은데. 그의 팔이 나에게 어깨동무를 해오며 손바닥으로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는 다시 가늘게 떨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고 싶어서 다시 한번 내 뺨개를 더듬고 있는 그의 든든한 손을 끌어다가 정성껏 경건하게 입을 맞추었다. 염려 말고 저를 사랑하고 가지세요. 어차피 저에겐 긴 미래가 없을 테니까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나 때문인가? 선생님 때문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이에요. 이 미친 전쟁이 머지않아 우리들을 차례차례 죽일 테니까요. 아무도 그 미친 손으로부터 놓여날 수는 없을걸요? 나는 신들린 무당처럼 자신있게 말했다. 못 써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 전쟁은 곧 끝나야 되고 경환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오래도록 행복해야 돼. 후후후. 나는 대꾸 없이 짧게 웃었다. 경화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이야. 아마 나 때문일 때야. 그래, 맞았어. 분명히 나 때문이야. 그는 혼자 입속에서 오물오물 웅얼거렸다. 나는 구태여 그렇지 않다고 우기지도 않았다. 내 점괘는 내 마음속 깊이에서만 생치기를 내는 나만의 것이어서 애써 남의 이해나 공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 따위가 뭐 그리 대수로울 까닭이 없었다. 우리는 헤어져야 할 갈림길에 왔다. 나는 가로수의 수척한 나신의 몸을 기댔다. 그는 멈춰서서 나를 굽어보는 자세인 채 오래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를 실컷 보고 또 보았다. 그의 착하고도 어진, 맑으면서도 깊은 상심이 침전된 시선을 오래오래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또 아픔일까. 이윽고 내가 먼저 그로부터 시선을 비껴 부연 불투명한 공간에 까닭 모를 한숨을 내뱉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후하게 자기를 나에게 나누어 주려 들었을 뿐 그의 전부를 주려 들지는 않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로부터 은닉하고 있음직했다. 나는 문득 머리 위에 붉게 얽힌 가로수 사이로 별을 보고 싶었다. 별은 가지에 걸려 있으면서도 너무도 아득했다. 별 수 없이 나는 저만치 보이는 흐릿한 전등불빛 속에서 설렁탕, 곰탕, 떡만두의 글자를 읽고 성냥갑 같은 전차가 불을 달고 가까워졌다 다시 멀어져가는 모습을 전송했다. 자, 이제 가봐야지. 먼저 가세요. 전 좀 쉬었다 갈 테니까요. 쉬긴 집에 가서 쉬고 자 어서. 엄마가 기다리실 게 아냐. 나는 와락 모멸을 느끼고 손살같이 혼자서 길을 건넜다. 그리고 그가 보이지 않도록 여러 골목을 꼬부라진 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지독한 반쪽의 슬픔과 허기 중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환희와 포만을 얻는 것일까고. 어떻게 하면 가끔 엄마의 딸이 되기를 그만둘 수 있을까고. 어머니한테 의치를 다시 띄우게 할 수는 없을까고. 그렇지, 의치를 띄우게 해야지. 강제로라도 내가 어머니의 딸인 게 아무리 거북해도 못 면하듯이 엄마도 거북한 의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으리라. 의치를 띄우게 해야지. 강제로라도, 예원을 해서라도. 그러고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곧이어 살고 싶다 고쳤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두 상반된 바람이 똑같이 치열해서 어느 쪽으로도 나를 처리할 수 없다. 어머니는 그림자처럼 나와서 문을 열었다. 문득 어머니는 긴 낮 동안 무슨 생각으로 소일하였을까가 궁금해졌지만 묻지는 않았다. 나도 어머니의 대답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아무것도.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무것도 생각 않는 상태. 완전한 허. 이런 걸 나는 짐작도 할 수 없다.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완전히 허일 수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나는 어머니의 식사하는 모습, 특히 저작하는 추한 입 모양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손질하는 회색빛 머리가 이마며 귀바퀴에 함부로 늘어져 있으나 얼굴에는 별로 주름이 없는 대신 잘달한 주름이 의치를 빼놓은 입술을 둘레에 모여 입술을 보기 싫게 마치 잘못 꿰맨 상처 자국처럼 닫아놓고 있었다. 와락 어머니에게 의치 얘기를 꺼낼 용기가 솟았다. 어머니, 의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어머니하고 단둘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후로 어머니를 엄마와 어머니의 두 가지로 부르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은 어머니 쪽이다. 의치? 무슨 소리냐? 틀리말이에요. 글쎄다. 빼놓은 지 하도 오래돼서 찾아다 끼세요. 싫다. 왜요? 거북해서. 그걸 끼면 잇몸이 얼마나 아픈 줄 아니? 전엔 늘 끼고 계셨잖아요. 누구도 엄마이가 의친 줄도 모를 정도로 늘 끼고 계셨잖아요. 글쎄다. 그랬던가. 그야 뭐 아무튼 그때하고 지금하고야 다르지 않니? 뭐가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 말이에요. 얘는 넌 그걸 몰라서 묻니? 그녀는 혀를 차고 숟가락을 놓았다. 뭐가 달라요? 네? 뭐가 달라요? 끼세요. 찾아서 끼세요. 제가 찾죠. 나는 벼랑간 피가 머리로 모이는 듯한 화끈하고도 서먹서먹한 기분으로 장롱을 열어젖혔다. 3층장의 커다란 서랍들과 문가리 서랍을 그리고 이불장, 양복장의 큰 서랍과 반다시의 깊은 구석까지를 마구 뒤졌다. 어머니는 조금도 상관하려 들지 않고 언제나마 마찬가지로 느리게 그릇들을 챙기더니 무릎에서 딱 하는 소리를 내며 문기석하고 일어나서 상을 들고 나갔다. 나는 마구 장롱 서랍을 뒤덮으며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서랍이 너무나 깨끗이 정돈되어 있어서였다. 어머니는 본래 부지런한 살림꾼이었으나 빈틈도 많아 가끔 자기가 든 물건의 행방도 몰라 아버지에게 핀잔을 맞아가며 서랍을 들쑤시기가 일쑤였고 그래서 그런지 서랍 속은 늘 좀 뒤범벅이 되어 있어 잊은 물건은 또한 어머니 아니면 못 찾게 되어 있었다. 더구나 피난을 워낙 늦게 갔다가 일찍 돌아와서 잃은 물건이 많지는 않아도 형편없이 뒤범벅이 되어 있던 장롱 속을 이렇게 깨끗이 정돈할 경황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건 너무도 의외였다. 쓸모있는 것보다 쓸모없는 것이 더 많던 서랍에서 쓸모없는 것은 다 버렸는지 빈 서랍에는 또한 곧 나들이라도 나갈 수 있게 잘 손질된 옷들이 계절별로 차곡이 쌓여 있었다. 흠잡을 나위 없이 완벽한 정돈. 그러나 거긴 통 생활의 냄새가 없었다. 한기가 돌았다. 그것들은 아버지와 오빠들의 유품인 동시에 어머니의 유품인 것도 같았다.